택시나 몰면서 뭘 안다고. 강남 한복판 늦은 밤 거리에 젊은 남자의 분노에 찬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다음 순간 짝! 날카로운 뺨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몇 분 후, 그 거만하던 남자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성공한 사업가 한도준이 방금 폭행한 택시기사가 알고 보니 자신의 연인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것도 대기업 회장이 일부러 변장한 모습이었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서울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바쁜 하루를 마친 사람들이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한도준, 32살. 그는 완벽하게 다린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가슴에는 유명 브랜드의 로고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손목에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가죽 서류 가방을 든 그의 모습은 전형적인 성공한 젊은 사업가의 모습이었어요.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벌써 몇 번의 성공적인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 그는 업계에서도 촉망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도주는 택시 한 대가 서는 것을 보자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어요. 뒤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재빠르게 문을 열고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차갑고 명령조의 톤이었어요. 강남역 쪽으로 빨리 좀 가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목소리에는 어떤 여유도 예의도 없었습니다. 마치 택시기사를 하나의 서비스 기계 정도로 여기는 듯한 차가운 톤이었어요. 안녕하세요라는 기본적인 인사나 부탁드립니다라는 정중한 표현은 전혀 없었습니다.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도준을 한번 바라본 후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어요. 하지만 금요일 밤은 예상대로 교통이 복잡했습니다.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신호등마다 긴 대기 시간이 이어졌어요. 도준의 짜증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정말 답답하네요. 이 시간에 이 길로 오면 막힐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 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도준은 시계를 계속 쳐다보며 혀를 찼어요. 마치 교통체증이 택시기사 탓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재촉하기 시작했죠. 다른 길로 돌아서 갈 수는 없나요? 정말 이 길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운전하시면 손님이 다시 타겠어요? 택시기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기사는 수십 년간 택시를 운전해온 베테랑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지금 시간대라 어느 길로 가도 비슷하게 막힐 것 같은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금방 풀릴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요? 저는 지금 몇 억짜리 계약 건으로 미팅 가는 중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택시기사들은 시간 개념이 없는 것 같네요. 도준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정을 내세우며 택시기사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자신의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똑같이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교통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자 도준은 또 다른 불만을 터뜨렸어요. 에어컨 좀 더 세게 틀어주세요. 너무 덥네요. 그리고 라디오 음악도 좀 끄고요. 중요한 전화를 받아야 해서요. 택시기사는 묵묵히 도준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에어컨을 더 세게 틀고 라디오 볼륨을 낮춰주었어요. 하지만 도준의 요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자 도준은 택시기사를 의식하지도 않고 큰 소리로 통화를 시작했어요. 네, 저 지금 가고 있어요. 택시가 너무 느려서 좀 늦을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서비스 수준이니까. 요즘 택시 운전하는 분들 실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전화 통화 중에도 택시기사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들을 서슴지 않았어요. 마치 택시기사가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들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도준을 보며 작은 한숨을 쉬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네네, 투자자분들이 오신다고요? 그럼 더욱 중요한 미팅이네요.
제가 늦으면 안 되는데. 택시 운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도주는 계속해서 통화를 이어가면서도 중간중간 택시기사에 대한 불만을 섞어서 말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명백히 택시기사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이었지만 도주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때 도주는 또 다른 요구사항을 제시했어요. 기사님, 정확히 건물 정문 앞에 세워주세요. 몇 걸음이라도 걷기 싫거든요. 이 비싼 수입 구두 신고 있어서 흠집 나면 안 되거든요. 이 구두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의 말투에는 택시기사를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는 오만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성공했다는 자신감이 언제부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로 변해 있었어요. 특히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수증도 제대로 끊어주세요. 회사 경비로 처리해야 하거든요. 실수 없이 정확하게요. 도준의 모든 말투는 명령조였어요. 부탁이 아니라 지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도준은 서류 가방을 들고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어요.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죠. 자신이 방금 1시간 동안 함부로 대한 택시기사가 누구인지를. 미터기를 보며 요금을 확인하던 도준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높게 나온 요금 때문이었어요. 교통체증으로 인해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 원인이었지만 도준은 그것조차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요금이 좀 비싸게 나온 것 같은데요. 평소 이 정도 거리면 15,000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2만 원이 넘게 나왔네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도준의 목소리에는 의심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마치 택시기사가 일부러 돌아서 온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교통체증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습니다, 손님. 미터기 요금은 시간과 거리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것이니까 정확합니다. 택시기사의 정중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도준의 불만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어요. 정말 서비스 수준이 이래서야. 다음부터는 다른 택시 회사를 이용해야겠네요. 택시기사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도준이 요금을 지불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택시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성은 다름 아닌 김태수, 58살의 태수물산 회장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기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봐온 그였지만 오늘처럼 특별한 목적으로 택시기사로 변장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김태수는 작은 회사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다양한 사업 분야에 진출한 태수물산 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직원 수만 3,000명이 넘는 큰 회사를 이끌고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에게 소중한 건 외동딸 수지였어요. 태수의 외동딸 김수지가 몇 달 전부터 한 남자를 소개하며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29살의 수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만큼 똑똑하고 성실한 딸이었습니다.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아버지의 회사가 아닌 외부 광고 회사에서 5년간 일하며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아온 독립적인 여성이었어요. 그런 수지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남자가 바로 한도준이었죠. 아빠, 도준 오빠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따뜻하고 무엇보다 저를 정말 아껴주거든요. 제 의견도 항상 존중해 주시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계획도 있고요. 수지가 도준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자랑하듯 도준에 대해 말했습니다. 처음 어떻게 만났는데?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때문에 만났어요. 도준 오빠가 운영하는 스타트업에서 브랜딩 작업을 의뢰했거든요. 첫 미팅에서부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수지는 그날을 떠올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저희 직원들 한 명 한 명의 이름도 기억해주고 회의 후에도 수고했다고 인사해주고 정말 따뜻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태수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사업을 하며 워낙 많은 사람들을 봐온 터라 사람을 보는 안목이 남달랐거든요.
특히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보여주는 모습과 실제 성격 사이에는 때로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수지야, 그 친구 어떤 집안이니? 평범한 가정이에요. 아버지는 도준 오빠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서 도준 오빠랑 여동생을 키우셨대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정말 효자이기도 하고요. 태수는 수지의 설명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집안 배경이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자신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맨손으로 사업을 일궈낸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인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세요? 혹시 도준 오빠를 못마땅해 하시는 건 아니죠? 그런 게 아니야. 다만 내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니까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저도 그런 마음으로 신중하게 만나고 있어요. 1년 넘게 만나면서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태수의 걱정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과연 도준이 수지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좋은 사람일까? 혹시 수지 앞에서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닐까? 고민 끝에 태수는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회장이라는 신분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도준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태수가 3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이것이었어요. 사람은 자신보다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본성이 드러난다. 아무리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식당 직원이나 청소부, 택시기사 같은 서비스직 종사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수는 오랜만에 택시 운전을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젊은 시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택시 운전을 해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20대 초반 사업 자금을 모으기 위해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택시를 몰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회사 보안팀장에게 조용히 부탁해서 택시 한 대를 구했고 도준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와 시간대를 파악해뒀어요. 수지로부터 도준의 일정을 자연스럽게 알아낸 후 오늘 밤 작전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도준이 택시에 탄 순간부터 태수는 그의 모든 행동과 말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첫 마디부터 이미 태수의 마음에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라는 기본적인 인사도 없이 빨리 가주세요라고 명령하는 투로 말하는 모습에서 태수는 도준의 성격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수지가 말한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게 이런 모습일까? 교통체증이 시작되자 도준의 진짜 모습이 더욱 드러났습니다. 짜증을 내며 택시기사를 재촉하고 마치 교통체증이 기사 탓인 것처럼 말하는 모습에서 태수는 실망감을 느꼈어요. 수지가 말한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도준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한 말들이었습니다. 택시가 너무 느려서 좀 늦을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서비스 수준이니까. 태수는 백미러로 도준을 바라보며 깊은 실망감을 느꼈어요. 자신의 소중한 딸이 사랑하는 남자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말하는 사람이라니. 30년 넘게 사업을 해오면서 태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사람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직급이 높든 낮든 나이가 많든 적든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대하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청소하는 아주머니나 경비 아저씨에게까지 항상 정중하게 인사하고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도준의 태도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저런 사람이 내 딸과 결혼한다고? 절대 안 되겠어. 도준이 에어컨을 더 틀어달라고 하고 라디오를 꺼달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승객이 편의를 요청하는 건 당연한 권리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말하는 방식이었어요. 부탁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는 말투였거든요. 태수는 수십 년간 기업을 경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진짜 실력자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더 겸손하고 예의 바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력이 있고 진짜 성공한 사람일수록 겸손해지는 법인데 저 친구는 정반대네.
도준이 전화통화 중에 택시기사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들으며 태수는 더욱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도준이 비싼 구두를 핑계로 건물 앞까지 정확히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태수의 실망감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수지가 그렇게 좋아하는 남자의 진짜 모습이 이런 것이었구나.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태수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더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은 지금부터였거든요. 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보며 도준이 불만을 표시하는 모습에서 태수는 마지막 확인을 하고 있었어요.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수지와 함께할 만한 사람일까? 택시가 목적지인 강남역 근처 고급 빌딩 앞에 멈춰섰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과 젊은이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도준이 택시에서 내리면서 미터기를 확인했어요. 요금은 2만 원이 나와 있었습니다. 평소 같은 거리를 갈 때보다 조금 높은 금액이었지만 교통체증으로 인해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을 생각하면 적정한 요금이었어요. 미터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도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에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요금이 좀 비싸게 나온 것 같은데요. 평소에 이 정도 거리면 15,000원 정도 나오는데 2만 원이나 나왔네요. 도준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불만이 가득했어요. 마치 택시기사가 일부러 먼 길로 돌아서 온 것처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교통체증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손님. 미터기 요금은 시간과 거리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정확합니다. 도준의 얼굴에 더욱 불쾌한 기색이 스쳤어요. 지갑에서 돈을 꺼내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다른 택시는 이런 식으로 안 하는데. 길도 제대로 모르면서 택시 운전을 하는 건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카페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창문 너머로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태수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미터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부러 돌아서 온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이 도준의 자존심을 완전히 건드린 것 같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뭐라고요? 택시기사가 손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요? 지금 저한테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걸음을 멈추고 무슨 일인지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택시나 모는 주제에 감히 나한테 훈계질이에요? 도준의 말에는 명백한 계급의식이 드러나 있었어요. 자신을 택시기사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훈계가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손님. 미터기 요금은 정당합니다. 사실이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알아요? 나는 매달 택시비만 몇십만 원씩 쓰는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오래 못해요. 주변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지나가던 행인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준은 주변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태수를 비난했어요. 나이만 먹고 고집만 세네요. 손님이 뭐라고 하면 죄송하다고 하면 될 것을 택시나 몰면서 뭘 안다고 나서는 거예요? 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30년 넘게 기업을 경영하면서 이런 식의 모욕을 당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저 사람이 자신의 딸이 사랑한다는 남자니까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손님, 서로 예의를 지키며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이 말이 도준의 분노를 완전히 폭발시켰어요. 예의? 당신이 나한테 예의를 논해요?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해요? 도준이 택시에서 완전히 내려서 태수 쪽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어요. 주변 구경꾼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택시기사 따위가 나한테 감히.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태수도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는 도준보다 체격은 작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나요? 이 말이 도준을 완전히 이성을 잃게 만들었어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현실을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짝! 날카로운 소리가 강남 한복판 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도준이 태수의 뺨을 강하게 때린 것이었습니다. 태수의 왼쪽 뺨에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어요. 주변이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며 이 충격적인 장면을 바라봤어요. 카페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일어서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계속 녹화하고 있었어요. 나이만 먹고 고집만 세다니까요. 택시나 몰면서 뭘 안다고.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도준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분노에 휩싸여 이성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태수는 뺨을 만지지도 않은 채 조용히 도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감이 스며 있었어요. 자신의 소중한 딸이 사랑한다는 남자의 진짜 모습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봤네요. 태수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도준은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여전히 자신의 분노에 휩싸여 있었거든요. 주변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 젊은 사람이 택시기사를 때렸어.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영상 다 찍어뒀으니까 인터넷에 올려야겠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도준이 태수의 뺨을 때린 바로 그 순간 약 50m 떨어진 곳에서 한 여성이 급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작은 핸드백을 든 29살의 여성, 바로 김수지였어요. 그녀는 하이힐을 신고 있었지만 거의 뛰다시피 빠른 걸음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원래 오늘 도준과 만나기로 했었어요. 회사 근처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한 후 주말 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었거든요. 하지만 광고회사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급한 수정 사항이 생겨서 야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준 오빠한테 미안하다고 해야지. 수지는 휴대폰으로 도준에게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아마 미팅 중이거나 바쁜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서둘러 회사를 나섰어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까지 온 수지는 약속 장소인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도준은 이미 없었어요. 아, 화가 났나 보다. 어떡하지? 수지는 다시 도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문자로 연락해서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10분 정도 지났을 때 도준으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강남역 앞 빌딩으로 와. 택시에서 내렸어. 수지는 안도하며 빠른 걸음으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준이 화나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무언가를 구경하며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이만 먹고 고집만 세다니까요. 수지는 그 목소리를 즉시 알아봤습니다. 분명히 도준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에 듣던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라 화가 나서 소리치는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지? 도준 오빠가 왜 저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지? 수지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가자 점점 더 선명하게 상황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도준이 한 택시기사와 언쟁을 벌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언쟁이라기보다는 도준이 일방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 그 택시기사의 얼굴이었어요. 수지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그 택시기사의 옆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수지는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택시기사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믿을 수 없었어요. 분명히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택시기사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틀림없이 자신의 아버지 김태수였어요. 수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아버지가 여기서 택시기사 복장으로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도준이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걸까요? 아버지는 분명히 오늘 회사에서 늦게까지 회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수지는 혼란스러웠어요.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짝! 날카롭고 충격적인 소리가 수지의 귀에 들려왔어요. 도준의 손이 아버지의 뺨을 강하게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수지는 그 순간을 그대로 목격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때리는 순간을 말이에요. 아니야. 이건 꿈이야. 수지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이 땅에 떨어졌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했어요. 주변의 소음들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어요. 오직 도준이 아버지를 때리는 그 장면만이 수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준은 여전히 화가 나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택시나 몰면서 뭘 안다고. 그 순간 수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지난 1년 동안 쌓아온 도준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지는 앞으로 뛰어나갔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 수지의 외침이 강남 한복판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도준도 깜짝 놀라서 수지를 바라봤습니다. 수지야? 너 여기서 뭐? 도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지가 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뺨이 이렇게 빨갛게. 수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왼쪽 뺨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어요. 도준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수지가 왜 그 택시기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수지야, 뭔 소리야? 저분이 내 아버지라고? 무슨 말이야? 그때 태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준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태수입니다. 수지 아버지죠. 도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지의 아버지는 태수물산의 김태수 회장이었어요. 태수물산. 회장님? 도준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어요. 그제야 자신이 방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연인의 아버지를, 그것도 대기업 회장을 때린 거였어요. 주변 구경꾼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저 사람이 태수물산 회장이래. 어머, 그럼 저 젊은 남자가 회장님을 때린 거야? 빨리 영상 인터넷에 올려야겠다. 도준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지와의 관계는 물론이고 사업적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거였어요. 수지는 아버지를 부축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도준이 아버지를 때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옷을 입고 계세요? 그리고 도준 오빠는 왜 아버지를? 태수가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수지야. 지금은 집에 가자. 그리고 도준을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당신의 진짜 모습을 다 봤습니다. 도준이 상황을 완전히 파악한 순간 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한 택시기사가 바로 수지의 아버지, 태수물산의 김태수 회장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이럴 수가...
도준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어요. 평소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태수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뺨에 빨간 손자국이 선명했지만 표정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30년 넘게 기업을 경영하면서 온갖 상황을 다 겪어본 그에게는 이런 일도 크게 놀랄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변에서는 계속해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거였어요. 갑자기 도준이 태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강남 한복판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명품 정장 바지가 거친 아스팔트에 닿으면서 더러워졌지만 그런 것은 전혀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주변 사람들이 더욱 놀라며 이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거만하게 굴던 젊은 사업가가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미쳤습니다. 정말 미쳤어요.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아니, 설사 몰랐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행동할 이유는 없었는데. 도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정말로 절망적이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었는지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수지는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아버지를 때리고 지금은 무릎을 꿇고 빌고 있으니까요. 그녀의 마음도 복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도준 오빠, 왜 이런 일이? 수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녀도 충격을 받은 건 마찬가지였어요. 1년 넘게 사귀면서 도준이 이런 사람인 줄 전혀 몰랐거든요. 도준은 계속해서 빌었어요. 거리에 무릎을 꿇은 채로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수지와의 결혼만은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태수의 표정은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차가운 실망감만이 가득했어요. 일어나세요, 도준 씨. 태수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일어나서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도준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고개는 숙이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제가 누군지 알았다면 똑같이 했을까요? 태수의 차분한 질문에 도준은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만약 처음부터 태수가 회장이라는 걸 알았다면 전혀 다르게 행동했을 거예요. 아마 최고의 예의를 다해서 극진하게 모셨을 겁니다. 그게 도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방금 보여준 것이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사람은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상대 앞에서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에요. 주변 구경꾼들도 이 말을 듣고 있었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었거든요. 회장님, 저는 정말. 도준이 또다시 무릎을 꿇으려고 했지만 태수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이미 충분합니다. 오늘 일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여준 모습, 수지도 다 봤어요. 도준은 수지를 바라봤어요. 수지의 눈에는 실망과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도준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수지야. 도준이 수지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수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시간이 필요해요. 수지의 말은 사실상 거절의 의미였어요. 태수는 택시 쪽으로 걸어갔어요. 수지도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도준은 그 자리에 혼자 서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완전히 무너진 모습으로 말이에요. 수지야, 제발. 수지는 뒤돌아보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준은 혼자 남겨진 채로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태수와 수지는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행히 늦은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아서 조용히 대화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와 딸은 구석진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방금 전에 일어난 일들이 꿈만 같았거든요. 카페 직원이 따뜻한 차 2잔을 가져다 놓았어요. 하지만 수지는 차에 손도 대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수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런 옷을 입고 계셨던 거예요? 회사에서 늦게까지 회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태수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지야,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었단다. 진짜 모습이요? 도준 오빠를 이미 1년 넘게 봐왔는데요. 수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저항감이 섞여 있었어요. 아직도 도준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태수는 딸을 이해했어요. 1년 넘게 사귄 사람을 한순간에 포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수지야, 회장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진짜가 아니야. 모든 사람이 나를 의식하며 행동하거든. 하지만 택시기사 앞에서는 다르지.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할 때 나타나는 법이야. 그런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알 수 있어. 수지는 점점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도준이 보여준 모습들을 다시 생각해보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도준 오빠가 제게 보여준 모습은 그것도 진짜일 수도 있어. 하지만 완전한 진짜는 아니야. 너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한 모습일 가능성이 높지.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도준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제가 정말 바보였나 봐요. 1년 넘게 사귀면서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몰랐다니. 바보가 아니야. 사람을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은 나쁜 게 아니거든. 오히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도 할 수 있는 거야. 태수가 딸의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수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아버지, 그럼 도준 오빠는 처음부터 저런 사람이었던 건가요? 글쎄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하지만 변하려는 진정한 의지가 있어야 하지. 오늘 도준 씨에게서 그런 진정성을 봤니?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도준이 무릎을 꿇고 빈 것도 진심이 아니라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언제부터 사람을 이렇게 잘 보시게 된 거예요?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내가 25살 때였어. 사업을 막 시작할 때 정말 믿었던 사업 파트너가 나를 완전히 배신했거든. 투자금을 가지고 잠적해버렸어. 그때 많이 힘드셨겠어요.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그 경험이 나를 더 신중하게 만들어줬어.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게 해줬지. 태수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수지야,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야. 이 일이 너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픈 경험이지만 분명히 자신을 성장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그런데 혹시 인터넷에 영상이 올라가면 어떡해요? 도준 오빠한테 너무 큰 타격이 될 것 같은데요. 태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건 도준이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물론 나도 완전히 망하기를 바라지는 않아.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정말로 변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지. 수지는 아버지의 넓은 마음을 느꼈어요. 자신을 때린 사람에 대해서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거든요. 수지야, 이제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아버지의 질문에 수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도준 오빠와 완전히 끝낼 거예요. 더 이상 만날 수 없어요. 태수는 딸의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며 대견해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회사 일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태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수지는 그동안 아버지 회사와는 거리를 두려고 했었거든요. 갑자기 왜? 내 원칙이 있잖아. 예전에는 그냥 피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덕분에 산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제 이름으로, 제 실력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수지는 진솔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진짜 실력은 제대로 된 사람을 볼 줄 아는 것,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용기라는 걸요. 수지의 말에 태수의 눈에 감동이 스쳤어요. 저도 아버지처럼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회사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싶어요. 태수는 딸을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의 아픈 경험이 딸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부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교환했어요. 힘든 하루였지만 결국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도준은 혼자 자신의 원룸에서 무너진 채 앉아 있었습니다. 강남 근처의 작은 원룸이었는데 겉보기에는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실제로는 그리 여유롭지 않은 생활이었어요. 월세도 만만치 않았고 사업 자금 때문에 늘 빠듯했거든요. 벽에는 각종 자격증과 상장들이 걸려 있었지만 지금 도준의 마음에는 아무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벌어진 일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도준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수지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고 더 큰 문제는 태수물산 회장을 때린 일이 알려지면 사업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을 거라는 점이었어요. 스마트폰을 켜자 벌써 몇 개의 동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업로드되어 있었습니다. 제목들만 봐도 심각했어요. 대기업 회장 폭행한 젊은 사업가.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충격적 폭력.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고 댓글들도 대부분 도준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일부는 그의 신상 정보까지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IT 스타트업 대표라던데 완전히 망했겠네. 저런 인성으로 사업한다고? 절대 성공 못할 듯. 택시기사분께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 도준은 댓글들을 읽으며 절망감을 느꼈어요. 자신의 평판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때 도준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왜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려고 했거든요. 도준의 어린 시절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작은 사업을 하셨는데 도준이 중학교 2학년 때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빚더미에 앉게 된 아버지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부터 도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도준과 여동생을 키워야 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도준은 그 시절을 떠올리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중학생이던 그는 친구들이 용돈을 받아 개인방에 갈 때 혼자 집에서 여동생을 봐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새벽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나는 절대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그때부터 도준은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성공에 대한 욕망이 더욱 커졌거든요. 동시에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보면 과거의 자신이 떠올라서 불편했어요. 대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도준의 고생은 계속되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과외, 편의점 아르바이트, 대리운전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전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서 오히려 더 차갑게 대했어요. 사업을 시작한 후에는 이런 경향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클라이언트들 앞에서는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택시기사나 음식점 직원 같은 서비스직 종사자들에게는 점점 더 까칠해졌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자신의 과거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이유가 될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 후, 도준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폭행 영상이 더욱 널리 퍼지면서 그의 사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클라이언트였던 제조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준 씨, 죄송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다른 업체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혹시 이유라도.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 보셨죠? 저희 회사도 이미지가 중요한데 그런 일로 논란이 된 업체와는 함께 일하기 어렵겠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도준은 깊은 무력감을 느꼈어요. 그동안 열심히 쌓아온 신뢰와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클라이언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접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지는 않았지만 미묘하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윤리 경영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사람 됨됨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한 클라이언트가 미팅 중에 한 말이었는데 도준에게는 뼈아픈 말이었어요.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투자 미팅들이 하나둘씩 취소되었고 새로운 투자 유치는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투자는 신뢰가 기본인데 이런 일이 있으면 곤란하죠. 도준의 스타트업은 급속도로 어려워졌습니다. 직원들도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고 사무실 임대료조차 부담스러워졌어요. 사장님, 저는 이번 달 말로 퇴사하겠습니다. 가장 믿었던 개발팀장까지 떠나겠다고 했을 때 도준은 정말로 절망적이었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도준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그동안 성공한 사업가인 것처럼 보여왔는데 이제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엄마, 저 회사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왜? 무슨 일이야?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어머니는 영상을 보고 나서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준아, 내가 언제부터 저런 사람이 되었니? 어머니의 말이 도준의 가슴을 찔렀어요. 자신을 그렇게 고생하며 키워준 어머니에게 이런 실망을 안겨준 것이 가장 죄송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성공하려고 너무 무리했나 봐요. 성공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얻는 건 아니잖니? 어머니의 질문에 도준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깨달았거든요. 3개월이 지나자 도준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아야 했고 그는 다시 취업 시장에 나서야 했어요. 하지만 그의 이름은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면접을 볼 때마다 그 영상에 대한 질문을 받아야 했어요. 그때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채용을 꺼렸어요. 이미지가 중요한 시대에 논란이 된 사람을 채용하기는 부담스러웠거든요. 결국 도준은 작은 회사의 신입사원 수준의 급여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자신의 회사를 운영했던 그가 다시 말단 직원으로 돌아간 거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으로는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허세와 가면을 벗을 수 있었거든요. 새로운 회사에서 도준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겸손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들어온 한도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과거의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머, 요즘 젊은 분들 중에 이렇게 예의 바른 사람 보기 드문데.
이런 반응들이 도준에게는 새로웠어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했을 때 돌아오는 따뜻함을 처음으로 제대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태수 회장과 수지에 대한 미안함은 남아 있었어요. 언젠가는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는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도준은 이제 자신의 과거를 변명으로 삼지 않기로 했어요. 힘들었던 어린 시절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1년이 흘렀습니다. 태수물산 본사 20층에서 수지는 창밖으로 펼쳐진 한강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돌이켜보고 있었습니다.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지난 1년 동안 수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버지의 회사에 대리급으로 입사해서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과 편견을 겪었지만 이제는 당당한 중간 관리자로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사람을 보는 눈이었어요. 수지 대리님,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자료 최종 검토 완료했습니다. 팀원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가져왔을 때 수지는 항상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했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신입사원들이 궁금해할 만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신 게 느껴져요. 예전 같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일들도 이제는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격려했어요. 회사 내에서 수지는 특별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경비 아저씨, 구내식당 직원들에게도 항상 정중하고 따뜻하게 대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수고 많으세요. 오늘도 회사가 깨끗한 건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어머, 수지 대리님은 정말 인사성도 밝으시고 마음씨도 좋으시네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거든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보다 어려운 위치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수지의 이런 모습은 회사 전체 분위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다른 직원들도 서로를 더 존중하며 대하게 되었고, 상하 관계보다는 동반자 관계로 일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수지는 아버지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태수는 중요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딸이 오자 반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와라, 수지야. 점심은 먹었니? 네, 아버지.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랑 같이 먹었어요. 아버지는 드셨어요? 나도 먹었어. 그런데 오늘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뭔가 할 말이 있니? 수지가 아버지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오늘 도준 오빠를 봤어요. 태수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어요. 1년 전 그 사건 이후 도준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디서 만났니? 회사 근처 카페에서요. 업무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데 우연히 마주쳤어요. 수지는 그날 오전에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광고 대행사와 미팅을 마치고 카페에서 나오는데 구석 자리에서 누군가와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는 도준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예전처럼 거만하거나 자신만만한 모습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 겸손해져서 처음엔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태수는 말없이 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뭔가 까다로운 요구를 했는데도 전혀 화내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카페 직원분이 실수로 물을 흘렸을 때도 도준 오빠가 먼저 나서서 닦아드리면서 괜찮다고 웃으며 말해주고, 수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어요.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1년 전 그 일이 정말 큰 교훈이 되었나 봐요. 태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어땠니?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때 그런 일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수지의 솔직한 대답에 태수는 딸의 성숙함을 느꼈어요. 도준에 대해 여전히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제는 객관적이고 성숙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수지야,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때론 큰 실패나 고통이 진정한 성장의 계기가 되기도 하지. 네, 저도 이제 그걸 알겠어요. 그리고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저도 그때 일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성장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픈 경험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소중한 교훈이 되었어요. 그때 수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를 확인해 보니 한 번도 본 적 없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수지 씨. 안녕하세요. 저 한도준입니다. 수지는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태수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받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오늘 카페에서 보셨죠? 정말 오랜만에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그동안 연락드리고 싶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도준의 목소리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겸손하고 진중했으며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회장님께 정말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수지 씨에게도 그동안 정말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수지는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태수가 전화를 받겠다는 손짓을 했습니다. 도준 씨, 저 태수입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괜찮습니다.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법이에요. 정말 반성하고 계신다면 이번 주말에 시간 내서 저희 집에 오시죠.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감사합니다. 꼭 찾아뵙겠습니다. 전화가 끝난 후 태수는 딸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그럼 도준이도 그런 소중한 교훈을 얻었을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지. 주말에 도준은 태수의 집을 찾아왔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옷차림부터 표정, 말투까지 모든 것이 겸손하고 진솔했어요. 회장님, 수지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다고요? 네, 덕분에 제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만약 그때 일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그런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도준은 진심으로 사과했고 지난 1년간의 변화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회사가 망한 것, 다시 신입사원으로 시작한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들을 말했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정말 맞았어요. 정말 많은 걸 잃었지만 더 중요한 걸 얻었어요. 진정한 사람의 도리가 뭔지 알게 되었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도준이 돌아간 후 태수와 수지는 거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뭐가? 도준 오빠가 진짜로 변할 수 있어서요. 그리고 저도 그 덕분에 많이 성장할 수 있어서요. 태수는 딸을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수지야,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1년 사이에 이렇게 성숙해지다니. 저도 아버지가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때 용기를 내서 진실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평생 잘못된 사람과 함께 살 뻔했어요. 부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1년 전의 아픈 경험이 결국 모두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셈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서 말이에요. 매일 만나는 택시기사님, 카페 직원, 청소하시는 분들, 경비 아저씨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작은 배려와 따뜻함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고 우리 모두가 사는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하루도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